요즘 이제 복습 다시 들어가면서 또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또 어떤 또 다른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지금 연습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또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에 대해서 박수를 쳐드린다는 의미에서 오늘 제가 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느 포인트로 좀 생각을 해볼 거냐면, 우리가 이제 소리를 낼 때 악기를 부는 게 어쨌든 우리가 이제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몸으로 하는 건데, 우리 몸에서 어떤 느낌이 들어야, 그러니까 우리 몸의 작용이 어떻게 돼야 하고 결과적으로 그게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와야 올바른 상태가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 호흡의 밀도 편을 보시면 거기서도 이제 제가 언급이 됐는데, 그 영상 다시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우리 몸이 어떻게 느껴져야 되는가를 알게 되면은 올바른 소리가 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글쎄요, 뭐 한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경우의 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좁혀가면서 어떤 포인트를 딱 잡아간다는 것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우리가 그걸 감각적으로 알아가는데도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조금 먼저 쉽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그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연주를 하라는 말을 많이 듣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연주를 하고 연습을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각보다 힘이 많이 필요해요.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릴렉스 된 상태를 강조를 하고 그 상태로 연주를 해야 한다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맞는 얘기인데, 항상 나오는 얘기, 어떤 그 반복되는 얘기가, 줄 땐 주고 빠질 땐 빠져야 되고, 그러니까 힘이 들어갈 땐 들어가고 빠져야 될 부분은 빠져야 된다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어디가 줘야 되고 어디가 빠져야 되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더 못을 한번 박아 볼게요. 자, 이 호흡의 밀도편에서 썼던 빨대예요. 이거 일반적인 우리가 많이 쓰는 빨대인데, 이거를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불기만 하면 의미가 없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불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 댓글 보니까 이거를 뭐 차에다 두시고 한참 운전하시면서도 이렇게 불면서 연습을 했다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 생각이 없이 이걸 불면은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왜 그거를 시키는지를, 왜 그걸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이 빨대를 가지고 제 레슨을 보시면서 실제로 빨대를 들고 한번 같이 이 영상과 함께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 마이크를 제가 하나 더 준비했어요. 이 빨대 소리를 들려드리려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바람을 빨대를 통해서 내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렇게 무는 것보다 마치 색소폰의 앙부쇼를 잡았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위에는 이로 대고 아래는 입술로 대고 이렇게 하고 불어보는데, 자, 지금 그냥 편안한 상태로 불어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어차피 뭐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텐데, 이게 좁잖아요. 구멍이 좁기 때문에 이 안으로만 바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양쪽 입꼬리 쪽 어디로 이렇게 바람이 새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이 좁은 데로 바람을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입이 이렇게 O 모양으로 이렇게 모여드는 거를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제 입이 O 모양은 아니죠. O는 이런 거니까 O.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펴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좁은 데로 늘려다 보니까 제가 지금 속으로 느끼는 거는 O 발음이 돼 있어요. 자, 요걸 먼저 감을 한번 잡아볼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 입모양은 지금 뭐 M 정도로 보이실 거예요. M. 그런데 이거를 바람을 내뱉는 순간 좁은 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치 깔때기처럼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깔때기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전체적인 구강 구조는 지금 이 빨대보다 넓죠. 하지만 들어가는 이 빨대의 입구는 좁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깔때기의 모양으로 인식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O 모양 정도는 내가 이제 이해가 됐다. 보여지는 것은 O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바람을 낼 때는 자연스럽게 좁은 곳으로 들어가니까 O 모양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잠시만요. 이 넓은 빨대를 불 때와 지금 이 소리가 다를 거예요. 이 소리하고 마이크로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개가 분명히 느낌도 다르고 소리도 다르거든요. 이 넓은 빨대로 들어갈 때 느낌하고 이 좁은 빨대로 들어갈 때 느낌하고 느낌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넓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넓은 빨대에서 이 좁은 빨대에 어떤 몸에서 느껴지는 그 압이라는 게 있잖아. 압. 그 압을 느껴보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제가 드리는 어떤 말씀들을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잘 안 내려가고 막 고민하시고 여러 가지로 저한테 지금 오고 계시는데, 피드백이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뭐 영상 하나 본다 생각하고 넘기지 마시고 시도를 꼭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를 빨대 두 개를 준비하셔가지고 두 개를 불어보셔요. 이 느낌하고 여기서 철커덕 걸리는 느낌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악기를 불 때 느껴야 되는 몸의 어떤 압은 이것보다 이게 가까워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넓기 때문에 그냥 하고 빠져지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악기를 불 때의 어떤 몸 상태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아무리 저음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아주 저음을 낸다고 해도 몸의 상태는 이걸로 느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좁으니까 많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많이 내보내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고, 또 바꿔 얘기하면 아무리 많이 내보내려고 해도 한계치라는 게 있어요. 나가는 구멍도 좁기 때문에 이 한계치에 도달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이렇게. 자, 마이크로 들려드릴게요. 아무리 많이 내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써드리는 표현 중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하는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게 뭐냐면 저는 여기다 또 하나 이렇게 그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4개 구경이라고 생각하고 안쪽에 있는 선을 호흡의 통로라고 생각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쏟아 넣으려고 해도 물론 넥은 넓어요. 넥은 지금 이 사이즈는 이거하고 좀 비교할 게 아니죠. 이건 뭐 한 100배 정도 넓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 넥은 우리가 그냥 마음만 먹으면은
충분히 뺄 수가 있어요. 이 빨대하고는 달라요, 저항이. 저 지금 숨을 쉬고 뱉었는데 3초 만에 끝났어, 숨이. 그 정도로 이게 많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연주할 때는 지금 이런 호흡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마우스피스와 리드가 끼워져 있기 때문에 이 넥이 넓다고 해도 이 오프닝이라는 게 또 생겼잖아요. 근데 이 오프닝도 어떻게 보면 넓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지만 바람을 내가 좀 그냥 낭비하듯이 다 쏟아버리겠다 그러면 충분한 사이즈예요, 이것도. 자, 그런데 우리는 또 리드 진동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여기서 이제 텐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몸이 이렇게 좁혀 들어가는 느낌으로 소리를 내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제가 선을 두 개를 그어놨냐면은, 어쨌든 우리가 넥이 넓더라도 이 안에서 선을 지금 이렇게 그었어도 이거는 지금 아주 저음에 관한 어떤 그림이고, 우리가 고음으로 가면은 이렇게 좁아지거든. 호흡의 통로 자체가. 이게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좁아지는 상태가 어떻게 좁아지느냐, 우리 몸에서 어떻게 느껴져 가느냐를 우리가 이제 감을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온몸에다가 있는 힘을 한번 다 줘보세요.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뭐 화장실에서 가끔 이런 현상들이 나오겠죠. 화장실에서. 근데 있는 힘을 다 주고 나서, 자, 주고 나면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느낌이 오냐면 머리가 띵 하잖아요. 머리가 띵하고 이제 혈압이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혈압 높으신 분들은 이거 시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잘못되면 제가 책임 못 집니다. 그만큼 이제 뒷골에서 이렇게 막 뭐가 올라오고 더 심하게 주잖아요. 그럼 머리가 바들바들 떨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힘을 주고 일단 주세요. 힘을. 준 다음에 뭘 하냐면 말을 해보는 거야. 말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해볼게요. 힘을 주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자, 표현이 이렇게 되는데, 힘을 주고 나서 말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하게. 그러니까 조금 바꿔 얘기하면 몸에 힘이 들어간 것을 내 목소리가 알아채지 못하게 굉장히 상반된 느낌으로 한번 우리가 말소리를 내보는 거예요. 자, 힘을 줬어요. 힘을 줬죠. 근데 말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은 힘이 안 느껴지잖아요. 몸은 힘을 줬는데. 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하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말소리에 티를 안 내려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한 것처럼 힘을 딱 주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시침이 뚝 떼듯이 몸에 힘에 들어간 게 드러나지 않고 말이 이렇게 나오려면 결국에는요, 어깨 쪽으로는 힘을 준 상태에서 어깨 쪽, 어깨 아래쪽으로는 힘이 들어가는데 이 위로는 힘이 전혀 안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어깨 위로 힘이 들어가면 목소리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딱 힘을 줘도 어깨 아래쪽으로는 힘이 딱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특히 이 아래 이 복부나 제가 강조하는 그 단전 쪽은 지금 굉장히 단단해요. 힘을 주고도 제가 지금 힘 엄청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말에는 지금 별로 티가 안 나죠. 거의 말로만 놓고 보면 지금 힘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잖아요. 이제 힘 풀어볼게요. 이게 힘을 푼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벌써 힘이 풀릴 때 이렇게 딱 풀어지는 게 눈으로도 보이잖아요. 힘을 줘볼게요. 이게 완전히 힘 준 거거든요. 근데 말은 지금 괜찮잖아요. 말에는 힘이 안 들어가 있죠. 이제 풀어볼게요. 이게 푼 거예요. 근데 지금 화면으로 놓고 봐도 배 쪽에 어떤 텐션이 이렇게 딱 들어갔다 이렇게 풀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악기를 불 때는 텐션이 딱 들어간 상태가 된 상태에서
바람이 나가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힘을 빼라고 자꾸 얘기를 듣고 힘이 빠져야 된다는 생각이 많으면은 아예 그 상태를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호흡을 내기 때문에 밀도 있는 호흡이라는 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빨대로 왜 이 연습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밀도 있는 호흡을 내야지라는 생각을 안 해도 이 빨대의 구조 자체가 밀도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좁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렇게도 한번 느낌을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아이고야, 제가 그 며칠 전에도 올려드렸잖아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하는 듯이 숨을 한 번에 이렇게 한숨 쉬듯이 뺄 때 하고, 그 한숨을 이 빨대를 물고 쉬어보는 거지. 그 느낌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느낌이. 그러니까 아이고야라는 한숨 쉴 때 느낌의 몸은 그대로인데, 이걸로 하나 내가 아이고야 한숨 쉴 때 하고 빨대를 꽂고 한숨을 쉴 때 하고 몸의 상태는 그대로지만 결과적으로 나오는 어떤 우리가 결과적으로 느끼는 우리의 느낌이 다르는 거죠. 이게 좁으니까. 자, 한숨을 쉴게요. 이거 하고 이거를 물고 하면 똑같겠지. 근데 우리는 지금 바람이 옆으로 새면 안 되고 여기로만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요 구멍으로만. 그러면 똑같이 한숨을 쉬어도 이거를 한숨은 내가 1초도 안 돼서 그냥 빠져버리는데, 얘는 저항이 걸리고 입구 출구가 다 좁으니까 내가 한숨으로 1초에 빠졌던 숨이 내가 별 생각을 하지 않아도 최하 못해도 15초, 25초는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 이걸 물고 한숨을 쉬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이 빨대를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손에다 쥐고 이 레슨을 보면서 같이 어떤 교감한다는 생각으로 같이 한번 빨대를 물고 한번 느껴보시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빨대하고 이렇게 생각 없이 우리가 그냥 한숨 쉬듯이 몸을 편안하게 떨어뜨리는 상태에서 나가는 빨대의 상태와 이 상태하고 또 차이가 뭐가 있냐면, 빨대를 통하잖아요. 빨대를 통하면은 우리가 별 생각이 없어도 일정한 바람이 나가요. 일정한 바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을 뭐 살짝 내리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지금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이게 가능한 한 일자로 가는 거잖아요. 일자로 보내자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완벽하게 일자로는 우리가 못 간다고 해도 비슷하게 이쪽으로 뭐 왼쪽으로 치우친다든지 오른쪽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이 안에서 정도는 이렇게 보내면 우리가 그걸 일자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하려면은 밀도가 필요한 거예요. 밀도가. 그러니까 나가는 호흡이 양이라든지 뭐 빠르기 스피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가는 것들이 차이가 있게 되면은 이 자체가 일자로 못 올라가고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빨대를 한번 불어보면 우리가 별걸 하지 않아도 이 바깥에서 일정한 바람이 이렇게 쭉 하고 나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것이 느껴지려면은 우리 몸에서 어떤 저항감이라고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딱 잡혀 있는 상태에서 조절이 가는 거예요. 조절로 이렇게 쭉 갈 수 있어야 돼요. 왜 조절이 필요하냐면, 얘는 생긴 거 구조 자체가 좁으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데, 얘는 얘보다 넓다고 그랬잖아요. 이 빨대보다 넓기 때문에 빨대처럼 불 수가 없잖아요. 이 자체가 넓으니까. 그러니까 이 빨대에서 느껴지는 어떤 저항감이라든지 밀도를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호흡이라는 개념에 우리가 중요하게 빠지지 않는 개념이 뭐가 있냐면,
호흡하고 조절이라는 말을 써요. 호흡 조절. 이게 우리 우리 선배님들이 뭐를 먼저 알았던, 우리보다 먼저 뭔가를 알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연주를 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던 우리 선배님들이, 선각자들이 이 말을 만들어낸 거거든. 호흡 조절을. 왜냐면 호흡을 뭐 조절하고 이럴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는. 근데 악기를 불 때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호흡 조절이. 그러니까 조절이라는 게 뭐냐면 알만큼 내가 알맞은 정도의 호흡의 양과 스피드를 내가 꺼내서 쓸 수 있는 어떤 상태를 이 조절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호흡 조절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잘 안 되시는 분들 보면 뭐가 문제냐면 조절이 아니고 그냥 뭐라 그럴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호흡의 노예가 되는 거지, 노예. 내가 호흡을 다스려야 되는데 호흡에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조절이 딱 되려면 내가 쥐고 있는 게 있어야 돼, 쥐고 있는 거.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뭐 곡간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권력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쥐고 있다는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우리말에도. 그러니까 호흡을 뭔가 딱 쥐고 거기서 필요한 만큼만 쫙 보내는 느낌을 가질 수 있으면 그게 된 건데, 먼저 빨대로 잡고 나서 그 느낌을 잡고 그 다음에 마우스피스로 와서 이제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데 이건 내기잖아요.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엘토 색스폰을 이 넥을 마우스피스를 넥에 꽂아서 소리를 내면은 보통 악기마다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 T1 기준으로 A 플랫이 나오면 되거든요. A 플랫. 그러니까 피아노로 얘기하면 파예요, 파. A 플랫이 나오면은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요걸로만 소리를 내서 이 T1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A 플랫이 나왔어요. 그러면 튜닝이 어느 정도 된 건데, 지금 이 상태를 놓고 보자고요. 이 상태하고 여기에 끼어져 있는 이 온전한 상태하고 차이가 뭘까요? 이 상태로만 놓고 본다면. 자,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길이가 달라졌죠. 길이가. 이 길이하고 이렇게 끼었을 때 이 구부러진 것까지의 길이하고 길이가 달라졌죠. 그게 가장 큰 차이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악기 자체가 작아진 거예요. 악기 자체가 작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아까는 이렇게 끼었으면 악기가 이제 엘토 색소폰 어떤 형상으로 길이도 나오고 긴데 크고, 요것만 또 떼어놓고 보면은 악기 자체가 작아진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갖고도 어느 정도의 표현은 되거든요. 소리도 이거 갖고도 나고, 이걸 통해서 바디로 들어가가지고 공명이 되는 거니까. 근데 요걸로 놓고만 불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이 T1에서 반응은 A 플랫이에요. 근데 요게 악기가 작아지면 우리가 어떤 특성이 있다고 그랬죠? 예민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아요. 예민해져. 악기를 꼈을 때는 많이 안 흔들리는데 이 넥으로만 놓고 보면 관이 짧아져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것도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초록색 안으로 가잖아요. 별로 민감한 것 같지 않은데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이거 제가 지금 호흡 조절을 해서 맞춰가는 거예요. 그 호흡의 밀도를 이용해서. 이게 어느 정도로 금방금방 반응을 하냐면요, 조금만 잘못 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벌리고 싶어, 내가 이렇게 벌리고 크게 하고 싶어. 조금만 컨트롤이 잘못되면 바로 올라가요. 자, 보여드릴게요. 반음까지 막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반음까지도 올라가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것도 부족해서 여기서 넘어와 버렸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예민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넥을 가지고 A 플랫 이 초록색 기둥 안에다 자꾸 넣으려고 일단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안으로 어쨌든 이렇게 보내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텐션이 필요해요. 긴장감. 긴장감이 느껴져야 돼요. 만약에 그 긴장감을 놓치면은 자기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튀어버리거든. 그 긴장감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몸에 힘을 주라고 이해한다기보다는 어떤 그 단전의 어떤 힘을 딱 통해서 일정하게 보내려고 하는 그 어떤 긴장감, 그 긴장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이미지를 생각하자고 그랬잖아요. 이거 안 보신 분들은 보고 오세요. 이게 이 링이 있다면 이 빨대에 어떤 닿지 않고 그 가운데를 딱 통과하려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넋을 놓으면 이게 되겠어요? 뭔가 이렇게 딱 집중을 해야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 느낌과 같은 거예요, 지금 이것도. 이걸로만 A 플랫을 낸다 그러면 그러니까 악기로 부르실 때보다는 이게 이 반응하는 게 좀 거칠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얘가 더 예민해졌기 때문에. 악기를 끼워놓고 불어도 우리가 그 일자로 보내는 게 불가능한데 지금 이 예민한 상태에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건 안 돼요. 안 되는데 최하 이 초록색 허용치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정도는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리를 만약에 지금은 제가 약간 여리게 냈는데 소리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키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예상컨대 90%는 다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소리가 키우면. 그러니까 여리게 시작해서 소리가 커지면 소리가 세지면 다 오른쪽으로 갈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갈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몸에 힘이 잘못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몸의 힘이 뭔가 이렇게 골고루 들어가면서 어떤 그 압력과 압축과 뭐 여러 가지 밀도와 이런 거를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은 이거를 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같이 불게 되는 거죠. 같이 불게 되니까 얘가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리게 시작해서 이렇게 이 초록색으로 가다가 커져도 이쪽으로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를 될 수 있으면 유지하는 거지.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포르테 15까지 갔는데도 오른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다시 한 번 더. 자, 이게 되면은 호흡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커졌다가 여려질 때도 뭔가 힘이 딸려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가능한 한 이 안으로 그러니까 세지고 여려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할 때도 가능한 한 이 넥으로만 소리를 냈을 때 이 안에다 넣는 연습을 해보면 내가 뭔가 소리를 세게 표현하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 마우스피스를 꽉 깨무는구나. 깨물면 이거는 바로 지금 반응을 하니까 악기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거를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려질 때도 내가 뭔가 이렇게 호흡 조절을 통해서 스피드를 이렇게 스피드가 아니고 양을 이렇게 줄여가야 되는데 호흡 조절을 통해서 그 양을 줄이는 거를 이거를 물어가지고 줄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많이 빠져지는 게
넓어서 많이 빠져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주둥이를 이렇게 누르면은 줄어들겠지, 이렇게. 근데 이걸 눌러서 지금 우리가 그 양을 줄이는 게 아니고 호흡 조절을 통해서 이걸 줄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이거 되려면요, 이 복부, 특히 단전 쪽, 하복부 쪽에 엄청난 텐션이 들어가야 돼요. 조절이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이 내구로만 갖고 하는 건 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다른 쪽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돌려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 이렇게 내구로만 해보고 만약에 내에서 이게 비슷하게 지금 제가 요구하는 대로 비슷하게 되잖아요. 악기를 딱 끼워서 이제 T1으로 하면은 그때는 식은죽 먹기가 돼요. 아주 예민한 걸로도 해냈기 때문에 이 악기가 딱 끼워지면은 악기가 도와주는 게 많거든요. 그 예민한 게 확 줄어요. 그러면은 이 내 가지고 이 정도 표현할 수 있으면은 악기로는 그때는 뭐 완전히 껌 씹는 거죠.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을 쉽다고 지금 표현을 해도 이렇게 되기까지가 좀 어려움은 있죠. 근데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이런 생각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 제가 제시했던 방법으로 계속 연구하듯이 연습을 해보면은, 물론 어려운 거긴 한데, 아마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는 10분의 1 정도로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10분의 1은. 그러니까 내가 호흡 조절을 어떻게 하면서 소리를 내는 것이 보통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1년 걸린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한 달이면 돼요. 한 달. 한 달도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1년에 비하면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한번 오늘 또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빨대 가지고 넥 가지고 제 영상 딱 틀어놓고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1대1 어떤 대면 레슨 같으면은 다 제가 이렇게 봐드려가면서 이렇게 만져가면서 이렇게 잡아드리거든요. 근데 이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1대1 레슨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딱 둘이 있다고 생각하고 레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켜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태블릿 PC가 저도 이거 사실 산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거는 음악 하시는 분들이 하나씩 갖고 있으시면 참 좋으실 것 같은 게, 이게 T1 보기도 좋고 크잖아요. 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더 시한성이 좋죠. 그 다음에 이 T1뿐만이 아니고 태블릿 PC에는 악보를 내가 만약에 이 파일로 해가지고 넣잖아요. 그럼 뭐 수십만 장이 다 들어가요. 이 작은 기계 안에.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악보를 그때그때 이렇게 꺼내서 볼 수가 있어요.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지금 저는 좀 이게 좀 비싼 건데, 이게 삼성에서 나온 거거든요. 제가 그때 제 기억에 140만 원인가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이거 갤럭시 울트라, 갤럭시 탭 8 울트라거든요. 근데 요즘 뭐 9도 나온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한 140만 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인터넷에 보니까 한 30만 원대도 쓸만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16.5인치라 굉장히 큰 사이즈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악보까지 보실 어떤 그 생각이 있으시면은 16.5인치는 사실 너무 비싸니까 그래도 한 13.8? 그러니까 13인치 이상은 돼야 악보가 겨우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뭐 한 14인치, 15인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 정도면은 한 30만 원대에, 물론 이제 이거는 삼성 제품인데 그건 이제 뭐 중국산이겠죠. 근데 뭐 요즘 중국산들도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30만 원대 정도의 태블릿을 한번 여러분들이 평이 좋은 제품을 찾아서 구입을 하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뭐 이거 산지 얼마 안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필요성을 못 느끼다가 지금 쓴 지 한 1년 좀 넘었는데 너무 좋아. 너무 편하고 활용도도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 영상을 틀어놓고 T1도 봐야 되잖아요. 그럼 분할 화면이라는 기능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핸드폰이 화면이 작기 때문에 분할 화면을 하면 더 작아져서 이것도 안 보이고 저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는 영상 틀어놓고 이 태블릿으로는 T1을 실행을 시키든지, 아니 반대로 나는 좀 영상을 크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영상을 틀고 핸드폰으로 T1을 실행을 시키시고 하면은 더 연습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제가 또 다른 측면으로 또 이렇게 한번 접근을 시켜드렸는데, 오늘 어떤 제 내용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